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2년 10월에 본 3회차 정보 전송 일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면 스마트 안테나는 공간 신호를 인식하여 스마트 신호 처리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안테나 배열을 의미한다. 스마트 안테나 종류가 아닌 것은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에서 미모에서 이게 스마트 안테나에 포함되죠. 스위치드 빔 어레이 안테나에서 빔의 어레이를 스위치한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어댑티브 어레이 안테나에서 적응형 어레이 안테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소는 싱글 인풋이죠. 이게 못한데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이 되는 거죠. 이거는 기본적인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모가 여기 보면은 M과 N, 인풋과 아웃풋이 하나인 거를 그냥 시소라고 하고, 시소는 그냥 단일 안테나로 봤을 때 일반 안테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멀티 인풋, 싱글 아웃풋,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 싱글 인풋, 멀티 아웃풋 등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안테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100mV는 몇 dBm인가 해서 dBm 이거는 1mV를 기반으로 한 거죠. 또는 1m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미리볼트에 대한 그 개념이기 때문에 전력이면 10노구의 1mW분의 이제 P가 되는데, 여기서는 전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P는 IV가 되고 I는 R분의 V잖아요. 그래서 V가 돼서 이 V 제곱이 앞으로 와서 20노구로 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전압에 대한 문제면. 근데 이게 그 전력에 대한 문제면은 10노구로 보는 거고, 전압에 대한 문제면 20노구로 봐야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20이 오는 거죠. 이 앞에 20이 오는 거죠. 그래서 20노구에 1mV를 기반으로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100mV가 몇 dBm이라 했으니까 밑에 그 기반은 기준은 1mV가 기준이고, 이것에 대한 100mV를 이 자리에 놓고 앞에 20을 적어주고 얘를 풀어주면 mV 나가고 100은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면 40dBm을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전력과 전압을 꼭 구분해서 풀기 바랍니다. 3번 단파통신 페이딩에 대한 경감법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예전에 전간편 흡선도 대신께 감산덕 꼭 외우랬죠. 대륙권은 앞에 대신께에서 AGC, AVC가 위에 3개 있고 밑에 다이버시티가 2개 있고, 전간편 흡선도에서는 주로 이제 다이버시티가 그 방법이 되는 거고요. 밑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이제 AVC나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여기 주파수 다이버시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간편 흡선도에서 전리층에 관련된 거는 다이버시티가 여기 위아래로 이렇게 양쪽에 있고 가운데 AGC가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암기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간섭성 페이딩은 다이버시티 쪽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고요. 편파성도 다이버시티죠. 그래서 주로 다이버시티. 흡수성은 AGC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AGC 맞게 보는 거고, 선택성 페이징 이것도 주로 다이버시티 관련된 거라서 정답을 1번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간편 흡선도 대신께 감산덕에서 대륙권은 주로 요 위에 세 군데가 AGC, AVC이고 밑에가 이제 다이버시티고, 전리층은 요 양쪽에 다이버시티가 있고 가운데 AGC가 있다라는 큰 개념을 갖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4번 군의 통신선로 설비란 통신사업자와 건물 내의 가입자 단말기관에 접속하여 통신 서비스가 가능케 하는 건물 내 통신 기반 시설을 말한다. 다음 중 이러한 군의 통신 선로 기술 기준에 대한 국제 표준은 어느 것인가? 이건 어차피 좀 외워야 되는데요. ISO IEC 11801 군의 케이블, 케이블링 커넥터 등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군의 케이블 커넥터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그래서 이건 외워 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버리셔도 됩니다.
PDHA 중 북미 방식, 크게 북미와 유럽 방식이 있다고 했죠. 북미 방식은 T1이고 1.544 Mbps, 음성 기반으로 64kbps가 총 24채널이 있는 거죠. 곱하면 1.544 Mbps 나오고, 유럽 방식은 2.048 Mbps, 64kbps가 총 32채널이 있는 거죠. 곱하면 2.048 Mbps가 나옵니다. 예, 요 편은 참조하시고요. 6번 공통선 신호 방식은 별도의 신호 전용 채널을 통해 신호 정보를 다중화하고 고속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때 사용한 다중화 개념은 다중화 개념은 타임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분배해서 움직인 TDM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방식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전송 제어 문자가 아닌 것은 예전에도 풀었는데요. 레지는 별도로 없고, 인콰이어, 데이터 링크 이스케이프, 엔드 오버 트랜스미션 블록 이거 위에 이거 포함해서 10가지가 있었죠. 널까지 11가지였고요. 그거는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전송로의 동적 불안정성 원인으로 발생하는 에러를 알맞는 것은 전송로의 동적 불안성 발생하는 걸 우리가 에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코를 보시면 소리 이동이 되돌아오는 현상으로 전화에서는 성수화자의 음성이 되돌아오는 현상을 에코 반항이라고 합니다. 지연 왜곡은 이제 딜레이죠. 딜레이 디스토션에서 원래 신호가 다른 형태로 일그러지는 현상을 이제 왜곡이라고 하고요. 손실은 신호가 도달하지 못하거나 축소되는 거죠. 주파수 편의는 주파수 변주에서 입력 신호가 가졌을 때 진폭에 비례하여 피변주파의 주파수가 중심 주파수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동적 불안정성은 에코다. 그래서 에코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전자계산기의 기억 소자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닌 것은 기억하는 거, 인버터는 앞뒤로 바꾸는 거죠. 디스크 당연히 기억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레지스터나 플립플롭은 다 기억 소자입니다. 인버터는 크게 인버터와 컨버터가 있는데, 컨버터는 AC/DC 변환, 인버터는 DC/AC 변환 개념만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10번 구형파 신호에 대한 시료값.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애매한 문제인데요. 크게 이제 정연파, 구형파, 이제 삼각파에 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정리해봤고요. 구형파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 주기를 적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 주기를 적분하면 예를 들어서 요 두 가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180도 요 한 파형만 그 적분해 줍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파이까지 그 적분을 해주면은 평균값이나 루트 민 스퀘어가 다 그 크기의 값이 되겠습니다. 크기의 값이 구형파는 그 크기의 값이 시료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분을 해보면은 적분을 해보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분을 하면은 요 시료값이 크기값이 그대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정연파, 톱니파를 같이 넣어놨으니까 요 값들은 이제 참조해서 갖고 가시 바랍니다. 11번 전파, 전자파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전자파를 파장이 짧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해서 감마선, X선, 적외선이라 한다. 전자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지층성이나 지향성이 강한 거죠. 좀 더 센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파장이 낮으면 이렇게 잘 씌워지는 거죠. 전자파는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장의 진동이 전파함으로써 전자에너지를 운반하는 것이다. 전파는 인공적인 이도에 의해 자연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크게 전파는 전개 성분과 자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전개와 자개가 이렇게 직각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간다. 그게 이제 전자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와 자개가 직각을 이루어서 자연적으로 나가는 파. 그게 이제 전자파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 중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내치 회로나 시프트 레지스터로 주로 사용하는 플립플롭을 주로 D 플립플롭이라고 합니다. D 플립플롭은 데이터 전송을 한 클럭 펄스 동안에 지연시키는 지연 소자, 딜레이 소자가 들어있어서 그 딜레이 소자를 통해서 한 주기 시프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JK 플립플롭을 이용해서 JK의 입력 사이를 어떤 그 낫 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 그게 이제 D 플립플롭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중 광속용 케이블의 분류 방법이 아닌 것은 요거는 깠다가 하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일 모드 케이블, 다중 모드 케이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단일 모드 케이블, 다중 모드 케이블은 이제 전송 방법에 대해서 나눠진 거고, 케이블 내에는 계단형, 언덕형, 또 삼각형, 이런 삼각형도 저도 잘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삼각형에서 모드가 틀리게 있다. 그래서 관 케이블 내에 그 어떤 그 모드로 그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굴절률에 따라서 스텝 인덱스형, 글래드 인덱스형, 또 삼각형, W형, 오목형 이런 게 있고, 전송 모드는 크게 단일 모드와 다중 모드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미모 안테나의 핵심 기술이 아닌 것은 이제 미모랑 핸드오버는 그 상관이 없는 거죠. 핸드오버 또는 핸드오프라고 하는 거고, 예, 우리가 주파수를 그 넘겨주거나 기지국을 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핸드오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모랑 상관이 그래서 미모랑 핸드오버는 상관이 없는 거죠. 15번 대류권 페이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 신, 캐, 감, 산, 덕이니까요. 정관편, 흡선도 이건 전리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풀 수 있겠죠. 16번 기저대역 무선 전송 기술 방식의 UWL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좀 약간 난해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매우 짧은 펄스 폭의 변조 방식인 PPM을 이용한 단거리 고속 무선 통신 기술이다. 맞는 것 같죠? 송신기 제작이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회로키가 작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전력 소모하여 고속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이건 대부분 맞아 보이는데 이제 관건은 이제 그 맨 끝에 건데요. 이게 좀 헷갈리죠. 반송파를 이용하지 않고 맞죠? 이제 기저대역으로 이게 쏘니까 기저대역 상태에서 수기가헤르츠, 3.1기가헤르츠에서부터 10.6기가헤르츠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수기가헤르츠 대역이 맞죠. 넓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것도 맞고요. 매우 높은 스펙트럼 밀도를 전송한다 해서 우리가 UWB를 하면 이렇게 전송 대역 폭에 이렇게 넓게 분포돼서 예를 들어서 2.4기가 또는 5기가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이라든지 또는 이동통신이라든지 또는 타 통신에 대해서 요 전력 스펙트럼 밀도로 봤을 때는 요 밑에 기저대역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타 통신 주파수 대역하고 이제 간섭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UW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가 다 맞는데 넓은 주파수 대역도 맞는데 매우 높은 스펙트럼 밀도가 아니고 매우 낮은 스펙트럼 밀도죠. 스펙트럼 밀도가 이렇게 낮다, 밑에 깔려 있다. 그래서 4번이 요게 좀 정답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 문제를 요 문제에 대한 정답을 3번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우 낮은 스펙트럼이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17번 5단 귀환 시프트 레지스터로 구성된 PM부 발생기의 출력 데이터의 계열의 주기는,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의 각 비트를 한 방향으로 이동할 때 한쪽 끝에서 밀려나온 비트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5단이기 때문에 2에 5승하면 이제 32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0부터 31까지 사용하는데 여기 문제에서 PM부 발생기의 출력이 됐잖아요. PM부 발생기는 이제 기존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호 대비 얘를 좀 뭐랄까 광범위하게 보내는 건데, 여기서 이 0은 이 그 대역과가 상관없기 때문에 0인 걸 빼주고 1번부터 31번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1개가 됩니다. PM부의 발생기의 출력 데이터 계열에서 0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1번부터 31번, 그래서 31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용어는 해서 LTE 상향 링크 전송망, 하향이 아니고 상향입니다. 그러면 이 단말에서 보내는 거고요. 여러 개의 주파수가 섞여 하나의 주파수로 보이고 통화자들이 전체 부반송 개수를 나눠 사용하고 PAPR의 전력 증폭기의 부담을 개선한다 해서 우리가 그 기지국에서 핸드폰으로 보내는 방법이 그 OFDM을 사용하는데, OFDM을 사용하다 보니까 PAPR에서 이런 불필요한 게 그 대역이 올라가서 얘를 개선하기 위해서 핸드폰에서 기지국으로 보낼 때는 SCFDMA라는 기술을 별도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핸드폰에서 기지국으로 업링크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19번 12비트의 정보가 6ms마다 전송된다면 비트율은 BPS는 얼마나 되는가 해서
12개의 비트이기 때문에 12비트가 되는 거고요. 6ms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미리세크니까. 그래서 12비트가 12개의 비트가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처리냐면 6ms마다 전송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풀면은 12비트를 6ms로 표시하면은 2000bps인 거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번 어느 특정 시간 동안 이게 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개의 비트가 전송되고 그 중에 2개가 오류가 판정됐다. 그러면 1000만 분의 2개를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총 전송된 그 비트 수분의 오류 비트를 계산해 주면은 얘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을 하나, 둘, 셋, 넷, 다, 7개 10의 마이너스 7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거를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1교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